안녕하세요. 3과 수업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먼저 보세요. 을, 겸 문법이 있어요. 이 문법은 사실 어려운 문법은 아니에요.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문장을 보면 한국어 실력도 기를 겸 시험 문제 유형도 익힐 겸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할 때 이 문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한국어 실력도 기를 겸 시험 문제도 익힐 겸해서 토픽 문제집을 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 운동도 할 겸 돈도 아낄 겸 운동도 할 겸 돈도 아낄 겸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로 했어요. 다음 세 번째, 어제는 옷도 살 겸 한국 사람들의 생활도 구경할 겸 동대문 시장에 갔다 왔어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겸으로 연결하면 두 가지 일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김의 문법이 있습니다. 이 겸과 김의 어떻게 다릅니까? 학생들이 많이 질문해요. 어렵지는 않지만 사용할 때 그리고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을겸, 자 지금 책에 있는 거 다시 보세요. 한국어 실력도 기를 겸 그리고 문제 유형도 익힐 겸 겸과 겸을 사용하면 여기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의 의미의 크기가 비슷해요. 목적이 비슷해요. 그런데 김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국어 실력도 높이는 김에 시험 문제 유형도 공부하려고 토픽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실력과 유형을 연결할 때 김해를 사용했어요. 이때 김해 문법을 사용하면 두 가지가 같이 일을 하지만 앞에 있는 목적이 더 커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을, 겸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 비교하는 대상의 목적이 동일하지만 목적의 크기가 같아요. 김해 문법을 사용하면 먼저 나오는 말의 목적이 더 큽니다. 이걸 기억해서 두 개 비교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라도 문법 공부해 보겠습니다. 56페이지예요. 첫 번째 문장 들어보세요. 이번 일에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다시 도전해 보세요. 두 번째, 시험에 모르는 것이 나오더라도 당황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풀어나가세요. 3번, 다소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손님들 앞에서는 항상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보통 더라도 문법을 사용하면 문장 안에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문장이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두 번째 문장, 모르는 것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미소를 잃지 말고 손님에게 대하세요. 그래서 뒤에는 보통 말과 또는 부정의 문법이 같이 사용돼요. 자, 보통 이렇게 같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는 없지만 이 앞에는 만약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해도 돼요. 만약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만약 모르는 것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만약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미소를 잃지 말고, 이렇게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는 인터넷으로 수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다음은 60페이지 듣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는 수업이라서
여러분이 듣기를 하기가 조금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편할 수 있도록 듣기 파일이 이 다음에 바로 나올 겁니다. 듣기를 듣고 보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듣기 문제를 풀기 전에는 듣기 전에 문제를 항상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문제. 먼저 들어보세요. 삼과 한국어와 사회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은 한국 시대극을 즐겨보신다죠? 네, 한국의 전통사회도 이해할 겸 언어의 변천에 대해서도 알아볼 겸 해서 요즘 시대극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2. 말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는다는 건 잘 아는데 외국 사람을 봤다 하면 입이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안 해버릇하면 결국에는 끝까지 한국말을 잘할 수 없어요. 3.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되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성적이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세요. 2 번째까지 들었으면 이 다음에 나오는 듣기에는 화면에 대화의 내용이 글자하고 같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면서 화면에 나오는 글자를 같이 읽고 많이 생각해 보세요. 삼과 한국어와 사회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요즘은 한국 시대극을 즐겨보신다죠? 네, 한국의 전통사회도 이해할 겸 언어의 변천에 대해서도 알아볼 겸 해서 요즘 시대극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2. 말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는다는 건 잘 아는데 외국 사람을 봤다 하면 입이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안 해버릇하면 결국에는 끝까지 한국말을 잘할 수 없어요. 3.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되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성적이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세요. 자, 1번 듣기입니다. 1번 듣기에서 여자는 무엇을 많이 봐요? 시대극을 많이 본다고 했어요. 여기서 시대극은 보통 사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여기에서 사극은 보통 역사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여자는 왜 시대극을 즐겨봐요? 이유가 뭐예요? 한국의 전통사회도 이해할 겸 겸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언어의 변천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시대극을 즐겨봅니다. 변천은 뭡니까? 자, 이거는 변화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대극을 보면서 옛날 한국 전통이 어땠어요? 그리고 옛날과 현재 한국어가 어떻게 달라요?
같이 볼 수 있어요. 겸 같이.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처음에 문법 설명할 때 겸이라는 문법을 사용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거의 같아요. 전통 문화도 공부하면서 한국 언어에 대한 변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여자는 한국 전통사회와 언어 변천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외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자,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외국인과 말할 때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입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보통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저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입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외국 사람을 만날 때, 외국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 입이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끼리 대화할 때는 아주 잘해요. 입이 떨어지지 않다. 말을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거, 책 문제 2번. 여자는 외국 사람과 이해할 때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자, 이 내용은 듣기 내용과 다릅니다. 그래서 2번은 X. 여자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말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X입니다. 자, 3번. 남자는 여자가 실망스러운 성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문제를 잘 보세요. 남자는 여자가 실망스러운 성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성적이 누가 나빠요? 누구의 성적이 나빠요? 자, 여자의 성적이 나쁜 겁니다.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자, 듣기에서 어떻게 말했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되겠지요. 혹시라도 성적이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성적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자, 문제. 남자는 여자가 실망스러운 성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O, X? X입니다. 남자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되겠지요. 잘 되겠지요. 실망스러운 성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성적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아까 문법 설명할 때 더라도 뒤에는 반대되는 말이 나옵니다. 성적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자, 3번 답은 X. 요즘은 한국 시대극을 즐겨보신다죠? 네. 한국의 전통사회도 이해할 겸 언어의 변천에 대해서도 알아볼 겸 해서 요즘 시대극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2. 말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는다는 건 잘 아는데 외국 사람을 봤다 하면 입이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안 해버릇하면 결국에는 끝까지 한국말을 잘할 수 없어요. 3. 이번에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되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성적이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세요. 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들어보세요. 이번에도 처음 들을 때는 소리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잠깐 유튜브 스탑 정지하고 먼저 문제를 읽어보세요.
2번. 다음은 자녀와의 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애들은 도대체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요즘 애들은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해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제 저녁에만 해도 우리 애랑 모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글쎄 어떤 배우를 보더니 볼매라든가 뭐라든가 하여튼 볼매가 어떻고 엄친아가 어떻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아, 볼매랑 엄친아요? 볼매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엄마들이 자주 내 친구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갔다는데 내 친구 아들은 좋은 데에 취직했다는데 너는 왜? 하면서 자기 자식을 친구의 아이들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비교 대상이 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가리킬 때 엄친아라는 말을 써요. 짧아서 편하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어서 자주들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라는 게 서로 통해야 말이지 통하지도 않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지나친 줄임말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여자의 기분을 묻는 문제예요. 여기 대화에서 여자의 기분이 어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대화의 내용과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번. 다음은 자녀와의 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애들은 도대체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요즘 애들은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해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제 저녁에만 해도 우리 애랑 모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글쎄 어떤 배우를 보더니 볼매라든가 뭐라든가 하여튼 볼매가 어떻고 엄친아가 어떻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아, 볼매랑 엄친아요? 볼매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엄마들이 자주 내 친구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갔다는데 내 친구 아들은 좋은 데에 취직했다는데 너는 왜? 하면서 자기 자식을 친구의 아이들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비교 대상이 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가리킬 때 엄친아라는 말을 써요. 짧아서 편하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어서 자주들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라는 게 서로 통해야 말이지 통하지도 않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지나친 줄임말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자,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 못 들었으면 지금 유튜브로 수업하고 있으니까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를 풀지 못한 학생은 다시 들어보세요. 1번, 여자의 기분은 어때요? 자, 답은 A, 언짢다예요. 언짢다. 자, 이 단어의 의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언짢아요? 왜 언짢아요? 자녀와의 대화에서 자녀들이 줄임말을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볼매, 엄친아. 아이들은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지금
1번 대화에서 나온 여자는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많이 기분이 언짢아요. 언짢다 뜻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다. 자, 두 번째,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이 다음에 보는 영상에서는 자막도 나오고 문제에 대한 해설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풀어보세요. 그 전에 1번 A, 여자의 아들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다. A. 이런 내용은 없어요. 듣기에서 이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B. 여자는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여자는 볼매, 엄치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분이 언짢아요. 자, 같은 것은 B가 정답입니다. 자, C에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남자는 학생들이 줄임말을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부정적이었어요? 아니요. 여자는 부정적이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2번. 다음은 자녀와의 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요즘 애들은 도대체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요즘 애들은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해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제 저녁에만 해도 우리 애랑 모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글쎄 어떤 배우를 보더니 볼매라든가 뭐라든가 하여튼 볼매가 어떻고 엄친아가 어떻고 하는데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아, 볼매랑 엄친아요? 볼매는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엄마들이 자주 내 친구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갔다는데 내 친구 아들은 좋은 데에 취직했다는데 너는 왜? 하면서 자기 자식을 친구의 아이들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비교 대상이 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가리킬 때 엄친아라는 말을 써요. 짧아서 편하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어서 자주들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라는 게 서로 통해야 말이지 통하지도 않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는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지나친 줄임말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네, 60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뚜안이라는 직원이 사장님의 전화를 받아서 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뚜안 씨가 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그 대화 내용에는 과장님이 나와요. 뚜안 씨보다는 높은 사람. 하지만 사장님보다는 낮은 사람, 과장님이에요. 자, 전화 통화를 할 때 사장님과 뚜안 씨가 전화 통화를 할 때 뚜안 씨는 과장님을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도 좀 어려운 경우예요. 이런 경우 대화할 때 뚜안 씨, 가장 낮은 직원이 가장 높은 사장님에게 과장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대화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3번. 다음은 회사원들이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네, 총무과 뚜안입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박 과장님이요? 박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일 때문에 거래처에 가셨는데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박 과장님께 전화해서 빨리 사장님께 전화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뚜안 씨,
지금 사장님과 통화하시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장님께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과장님은 거래처에 가셨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고 거래처에 갔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은 저보다 윗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또한 씨한테 윗사람이지 사장님한테 윗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윗사람이신 사장님께 말할 땐 과장님을 높여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른께 수고하십시오라고 인사해도 안 되고요. 네? 그건 또 왜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던데요? 아, 이건 한국 사람들도 자주 실수를 하는 건데요. 수고하라는 말은 고생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손윗 사람에게 쓰면 신뢰가 돼요. 대화가 끝났습니다. 또한 씨는 어떤 실수를 했어요? 사장님에게 전화할 때 사장님보다 낮은 과장에게 님을 붙여서 사장에게 과장님 높임법을 잘못 사용했어요. 자,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대화, 이런 경우에 어떤 높임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압존법이라고 하는 한국의 화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회사 같은 경우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이 관계를 어떻게 존대 표현을 해야 합니까? 이런 좀 어려운 대화 내용, 대화 화법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면 그때 다시 수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압존법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2번, 이 대화에 이어질 수 있는 남자의 말로 적당한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이것도 답을 찾아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수고하세요. 이 말을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 학생들도 선생님에게 자주 사용해요. 이 말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한국에서 좀 예의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맞지 않는지 여러분이 다시 들어보세요. 3번. 다음은 회사원들이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네, 총무과 뚜안입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박 과장님이요? 박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일 때문에 거래처에 가셨는데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박 과장님께 전화해서 빨리 사장님께 전화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또한 씨, 지금 사장님과 통화하시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장님께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과장님은 거래처에 가셨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고 거래처에 갔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은 저보다 윗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또한 씨한테 윗사람이지 사장님한테 윗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윗사람이신 사장님께 말할 땐 과장님을 높여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른께 수고하십시오라고 인사해도 안 되고요. 네? 그건 또 왜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던데요? 아, 이건 한국 사람들도 자주 실수를 하는 건데요. 수고하라는 말은 고생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손윗 사람에게 쓰면 신뢰가 돼요. 문제 풀어보세요. 1번, 남자가 한 실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A.
남자는 과장님이 사장님께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을 말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답 아니에요. B. 남자는 사장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높임말을 잘못 사용했다. 자, B가 맞습니다. 또한 씨가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사장님보다 낮은 과장을 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또한 씨에게 과장은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씨가 과장을 말할 때는 또한 씨가 과장님을 부를 때는 님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과장은 사장보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씨가 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할 때는 과장님이라는 표현을 빼는 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이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좀 말하기 어려운 대화 화법이에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답은 B. 또한 씨는 높임말을 잘못 사용했어요. 여기 님을 사용하면 안 돼요. 자, C. 남자는 한국말이 서툴러서 사장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 자, C도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대화 내용을 들었지만 또한 씨는 사장님과 통화를 아주 잘했어요. C는 답이 아닙니다. 다음 2번. 이 대화에 이어질 수 있는 남자의 말로 적당한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기에서 대화는 또한 씨하고 여자 직원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때 여자 직원이 또한 씨가 실수한 부분, 어떤 실수를 했어요? 과장님을 붙여서 사장님께 말했어요. 이 실수를 또한 씨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어떤 실수를 했어요? 수고하세요. 이 말은 사실 직급이나 나이가 낮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면 아주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이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주의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 이 대화에 이어질 수 있는 남자의 말로 적당한 것을 고르십시오. 답은 A가 맞습니다. 다음부터 윗사람에게는 수고하시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주의하세요. (3번) 다음은 회사원들이 사무실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네, 총무과 뚜안입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박 과장님이요? 박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일 때문에 거래처에 가셨는데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박 과장님께 전화해서 빨리 사장님께 전화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또한 씨, 지금 사장님과 통화하시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장님께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과장님은 거래처에 가셨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고 거래처에 갔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은 저보다 윗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또한 씨한테 윗사람이지 사장님한테 윗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윗사람이신 사장님께 말할 땐 과장님을 높여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른께 수고하십시오라고 인사해도 안 되고요. 네? 그건 또 왜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던데요? 아, 이건 한국 사람들도 자주 실수를 하는 건데요. 수고하라는 말은 고생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손윗 사람에게 쓰면 신뢰가 돼요. 자, 다음은 61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대학 강의 중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번 문제는 듣기 내용이 좀 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은 듣기 전에 문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대학 강의 중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언어의 역사성이 발음과 어휘, 문법, 의미 등 언어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수업을 마치기 전에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해보세요. 오늘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 가운데 어휘 부분 질문인데요. 예전에 비해 요즘 신조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렇게 신조어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신조어가 급격히 많아지는 원인으로는 제일 먼저 기술의 빠른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없던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둘째로 인터넷과 메신저 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예전 같으면 특정 집단 사이에서만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은어 비슷하게 쓰였을 법한 말들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활자화되고 대량으로 복사, 전파되면서 그 지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뉴스나 신문 같은 곳에서도 그런 신조어들이 곧잘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젊은이들의 줄임말 사용입니다. 시간적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젊은이들이 긴 표현들을 줄여서 이야기함으로써 또 다른 신조어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휘를 풍부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의 역사성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고운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억지스러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신조어의 무분별한 생산은 계층 간,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조어를 만들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이번에 문제 같이 풀어보세요. 1번, 신조어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2번, 신조어 생성에 대한 여자의 생각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보면서 듣는 연습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대학 강의 중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언어의 역사성이 발음과 어휘, 문법, 의미 등 언어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수업을 마치기 전에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해보세요. 오늘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 가운데 어휘 부분 질문인데요. 예전에 비해 요즘 신조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렇게 신조어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신조어가 급격히 많아지는 원인으로는 제일 먼저 기술의 빠른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없던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둘째로 인터넷과 메신저 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예전 같으면 특정 집단 사이에서만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은어 비슷하게 쓰였을 법한 말들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활자화되고 대량으로 복사, 전파되면서 그 지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뉴스나 신문 같은 곳에서도 그런 신조어들이 곧잘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젊은이들의 줄임말 사용입니다. 시간적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젊은이들이 긴 표현들을 줄여서 이야기함으로써 또 다른 신조어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휘를 풍부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의 역사성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고운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억지스러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신조어의 무분별한 생산은 계층 간,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조어를 만들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여자가 말한 최근 신조어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아닌 것. 첫 번째 A. 새로운 매체의 등장? 맞아요? 네. 내용이 있습니다. B. 외래어 사용의 빠른 확대. 빠른 확대. 이 내용은 우리 듣기에 없었어요. 틀렸습니다.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에요. C.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 네, 빠른 발전 때문에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생기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신조어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자, 2번. 신조어 생성에 대한 여자의 생각으로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A. 여자는 역사성에 근거한 현상이므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자, 여자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아닙니다. 여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B. 신조어 때문에 계층 간, 세대 간 의사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맞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1번 문제에서 2번 문제에서 들었을 때도 여자가 얹어놨어요. 같은 의미예요. 신조어 때문에 계층 간, 세대 간 의사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 단절이라는 말 여러분 꼭 공부하세요. C. 이미 있는 좋은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억지스러운 어휘를 만들어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C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확인이 잘 안 되는 분은 다시 들어보세요.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대학 강의 중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언어의 역사성이 발음과 어휘, 문법, 의미 등 언어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수업을 마치기 전에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해보세요. 오늘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 가운데 어휘 부분 질문인데요. 예전에 비해 요즘 신조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렇게 신조어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신조어가 급격히 많아지는 원인으로는 제일 먼저 기술의 빠른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생기는 겁니다. 없던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둘째로 인터넷과 메신저 등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예전 같으면 특정 집단 사이에서만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은어 비슷하게 쓰였을 법한 말들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활자화되고 대량으로 복사, 전파되면서 그 지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뉴스나 신문 같은 곳에서도 그런 신조어들이 곧잘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젊은이들의 줄임말 사용입니다. 시간적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젊은이들이 긴 표현들을 줄여서 이야기함으로써 또 다른 신조어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휘를 풍부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의 역사성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고운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억지스러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신조어의 무분별한 생산은 계층 간,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조어를 만들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